안녕하십니까, 최불암입니다. 날이 참 좋지요? 길가에 핀 이름 모를 풀꽃 하나도 제자리를 지키며 저렇게 예쁘게 피어 있는데 우리 사람 사는 모습은 어찌 그리 복잡하고 무거운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마주 앉아 차 한잔 나누는 기분으로 우리가 평생 손에서 놓지 못하는 지갑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지금 본인의 지갑을 한번 꺼내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잠시 눈을 감고 그 속을 떠올려 보셔도 좋습니다. 그 안에는 무엇이 들어 있습니까? 빳빳한 10,000원짜리 몇 장, 아니면 자식들이 준 용돈인가요? 그런데 제가 살아보니 우리 나이 70이 넘어서 지갑이 무거운 건 결코 돈 때문만이 아니더군요. 우리는 그 작은 가죽 주머니 안에 차마 버리지 못한 미련과 부질없는 욕심, 그리고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의 그림자들을 꾸역꾸역 채워넣고 삽니다. 그것이 우리를 늙게 하고 우리의 노년을 가난하게 만드는 진짜 주범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70에 부자로 사느냐 빈자로 사느냐는 당신의 지갑 속에 무엇을 남겨두느냐에 달려있다. 이 말은 단순히 통장 잔고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의 풍요, 그리고 내 남은 생을 얼마나 가볍고 경건하게 대하느냐의 문제지요. 50대, 60대를 치열하게 살아오신 여러분, 그동안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가족 건사하랴, 자식들 뒷바라지하랴, 정작 본인 마음 돌볼 틈 없이 달려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70이라는 고개를 넘어서는 이 시점에서도 여전히 그 무거운 짐을 지갑 속에 품고 계신다면 남은 세월은 그저 고통의 연장일 뿐입니다. 제가 연기자로 평생을 살면서 수많은 인생을 대신 살아보지 않았습니까? 수천억을 가진 회장님도 되어보고 시장 바닥에서 국밥 한 그릇에 눈물 지는 서민도 되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참 묘한 것이 하나 있더군요. 진짜 부유한 노년은 지갑이 터질 듯 빵빵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안이 텅 비어 있어도 얼굴에 인자한 미소가 떠나지 않는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반대로 지갑 속에 과거의 영광이나 버려야 할 도끼를 품고 있는 사람은 겉모습이 아무리 화려해도 그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왜 우리는 70이 되어서도 지갑을 비우지 못할까요? 그것은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이것마저 없으면 내가 잊혀질까봐, 이것마저 버리면 내 인생이 부정당할까봐 하는 두려움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비워야 채워집니다. 아니, 이제는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롯이 나 자신으로 살기 위해서 비워야 합니다. 어느 날 문득 제 지갑을 열어보았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수년 전 돌아가신 분의 명함, 오래전에 계산하고 남은 영수증 조각들, 그리고 이미 빛바랜 낡은 사진 한 장, 그 작은 것들이 내 지갑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내 운의 흐름을 막고 있더군요. 한국인들에게 지갑은 단순히 돈을 넣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격이자 삶의 태도입니다. 만약 당신이 여전히 50대의 습관으로 지갑을 채우고 있다면 불행은 결코 당신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오직 인생의 황혼에 선 우리만이 공감할 수 있는 그 서글픈 진실을 오늘 제가 하나씩 짚어드리려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3가지 물건, 이것들을 과감히 지갑 밖으로 던져버리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70대를 가난에서 건져내고 품격 있는 진짜 어른의 삶으로 인도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저와 함께 마음의 지갑을 열어보시겠습니까? 그 안에 숨겨진 당신을 갉아먹는 그림자들을 하나씩 꺼내봅시다. 자, 이제 지갑을 열어 첫 번째로 끄집어내야 할 것을 말씀드리지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지갑 구석구석을 차지하고 있는 낡은 영수증과 오래된 고지서들입니다. 아니, 최불암 선생, 그깟 종이 쪼가리가 무슨 대수라 그러시오? 하고 물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종이 한 장에 담긴 에너지를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흔히 물건을 사고 남은 영수증을 습관적으로 지갑에 쑤셔 넣습니다. 어떤 분들은 가계부를 써야 한다며 수개월 전, 심지어는 1년 전에 영수증까지 꼬박꼬박 모아두기도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70이라는 나이는 이제 들어온 돈보다 나간 돈을 계산하며 전전긍긍할 나이가 아닙니다. 영수증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미 내 손을 떠나간 돈의 흔적이며 내가 치러야 했던
비용의 기록입니다. 즉 그것은 상실의 에너지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유독 한의이 많다고들 하죠. 그런데 그 한이라는 것이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때 그 돈을 쓰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만큼이나 세금이 나왔네 하며 지난날의 지출을 되새김질하는 그 마음이 바로 우리 노년을 갉아먹는 작은 한이 됩니다. 지갑 속에 낡은 영수증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은 당신의 무의식이 여전히 돈이 나간 고통에 머물러 있다는 뜻입니다. 풍요로운 에너지가 들어올 자리를 과거의 손실이 가로막고 있는 셈이지요. 제 지인 중에 한 분은 평생을 검소하게 사셨습니다. 그런데 그분 지갑을 보면 항상 배가 불룩하게 튀어나와 있었지요.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10원 한 장 쓴 것까지 증명해주는 영수증들로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늘 입버릇처럼 돈이 모이지 않는다, 사는 게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당연한 일이지요. 지갑을 열 때마다 가장 먼저 마주하는 것이 돈이 빠져나간 기록인데 어떻게 마음이 넉넉해질 수 있겠습니까? 70대의 부부는 돈을 쥐어짜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돈을 귀하게 여기고 기쁘게 보내주는 데서 옵니다. 이미 써버린 돈에 대한 미련을 지갑 속에 가두어 두지 마십시오. 그것은 마치 집안에 쓰레기를 쌓아두고 복이 들어오길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돈은 흐르는 물과 같아서 깨끗한 곳으로 모여듭니다. 지저분한 종이 뭉치와 잉크 냄새 나는 영수증들 사이에 갇힌 돈은 결코 당신에게 행운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또한 어떤 분들은 누군가에게 빌려준 돈을 적어놓은 쪽지나 받지 못한 채무증서를 지갑에 놓고 다니기도 합니다. 그것만큼 노년의 운을 막는 독약은 없습니다. 지갑을 열 때마다 그 사람에 대한 미움과 원망, 그리고 내 돈이라는 집착이 솟구치기 때문입니다. 70대에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혈압보다 무서운 마음의 도끼입니다. 그 종이 한 장을 버린다고 해서 빌려준 사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지갑에서 치우는 순간 당신의 마음에는 비로소 평화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오늘 당장 지갑을 정리하십시오. 이미 정산이 끝난 영수증, 날짜 지난 할인 쿠폰, 그리고 나를 한숨 짓게 만드는 지출의 흔적들을 모두 꺼내어 과감하게 찢어버리십시오. 그리고 그 빈자리를 깨끗하게 비워두십시오. 지갑이 가벼워지면 신기하게도 걸음걸이가 가벼워지고 마음의 결이 고와집니다. 내 손을 떠난 것은 내 것이 아니다. 이 평범한 진리를 받아들이는 순간 당신의 지갑은 비로소 진정한 부를 담을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낡은 종이 뭉치에 매달려 노년의 귀한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깨끗하게 비워진 지갑이야말로 앞으로 당신에게 찾아올 건강한 복품을 담는 가장 귀한 그릇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지갑이 조금 가벼워지셨나요?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버려야 할 더 깊숙이 박혀있는 무거운 짐을 꺼내볼 차례입니다. 자, 이제 지갑 속에서 두 번째로 꺼내야 할 물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지갑 한 구석에 빳빳하게 꽂혀있는 혹은 빛이 발에 모서리가 달아버린 타인의 명함들입니다. 최 선생, 사회생활하면서 받은 명함을 어떻게 함부로 버리나? 이게 다 인맥이고 재산인데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예, 맞습니다. 젊은 시절 우리 30대와 40대에는 명함 한 장이 곧 기회였고 밥줄이었지요. 누군가의 높은 직함이 박힌 명함을 가지고 있으면 마치 내가 그 사람과 대등해진 것 같고 언제든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든든함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제 우리는 70입니다. 이 나이가 되면 명함이라는 종이 쪼가리가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 서서히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당신의 지갑 속에 있는 그 명함의 주인공들, 마지막으로 연락해 본 게 언제입니까? 그분들이 당신이 아플 때 병문안을 오고 당신이 외로울 때 소주 한 잔 기울여 줄 사람들인가요? 아니면 그저 나 이런 사람도 안다는 허세를 부리기 위해 품고 있는 이름들인가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체면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내 지갑에 대단한 사람의 이름이 들어있는 것을 일종의 훈장처럼 여기기도 하지요. 하지만 70대의 삶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바로 이 허영과 의존입니다. 타인의 직함이 박힌 종이를 지갑에 품고 다니는 것은 무의식적으로
나는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불안한 사람이다라는 약한 마음을 증명하는 꼴이 됩니다. 진짜 부유한 노년은 타인의 이름 뒤에 숨지 않습니다. 이제는 어느 회사의 누구, 어느 당의 누구가 아니라 그냥 나 자신으로 바로 서야 할 때입니다. 지갑 속에 가득한 타인의 명함은 당신의 기운을 분산시키고 정작 내 곁을 지키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집중할 에너지를 뺏어갑니다. 제가 예전에 만난 한 어르신이 기억납니다. 그분은 지갑에 전직 장관, 대기업 임원들의 명함을 수십 장씩 넣고 다니셨지요. 모임에만 가면 그 명함들을 보여주며 옛 시절을 추억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분의 현실은 외롭기 그지없었습니다. 자식들과는 소원했고 주변에 진심 어린 친구 한 명이 없었지요. 지갑 속 이름들은 화려했지만 정작 그분의 인생은 텅 빈 껍데기 같았습니다. 반면 제가 존경하는 어느 선배님은 지갑에 명함이 단 한 장도 없었습니다. 대신 가족들의 이름이 적힌 작은 메모지와 단골 식당의 쿠폰 몇 장이 전부였죠.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최영, 내 나이 70이 넘으니 내 이름 석자면 충분하더라고. 남의 이름 빌려 덕 볼 생각 버리니 마음이 이렇게 편해. 여러분, 70대 후는 관계의 정리에서 시작됩니다. 이제는 나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는 사람들에게 내 지갑의 자리를 내어주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의 품격을 갉아먹는 행위입니다. 지갑을 열어 과감히 분류해 보십시오. 연락처조차 기억나지 않는 사람, 이미 퇴직해서 얼굴도 가물가물한 사람, 그저 잘 나가는 사람이라는 이유로 간직했던 명함들을 모두 꺼내십시오. 그리고 그것들을 태우거나 찢어버리면서 스스로에게 속삭여 주십시오. 이제 나는 타인의 이름 없이도 충분히 존귀하다. 이 한마디가 당신의 영혼을 얼마나 단단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남의 힘을 빌려 부자가 되려 하지 마십시오. 타인의 명함을 비운 그 자리에는 오롯이 당신의 자존감과 정말로 당신을 아끼는 소중한 인연들의 온기가 채워질 것입니다. 자, 이제 지갑이 한결 더 얇아졌겠군요. 하지만 마음은 어떠십니까? 조금 더 당당해진 기분이 들지 않으신가요?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버리기 힘들지만 반드시 비워내야 할 가슴 시린 물건 하나를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갑 가장 깊숙한 곳에서 꺼내야 할 물건입니다. 어쩌면 오늘 말씀드린 것 중 여러분이 가장 버리기 힘들어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슬픔과 회한이 저린 낡은 사진들입니다. 여러분, 지갑 속에 어떤 사진을 품고 계십니까? 이미 세상을 떠난 그리운 부모님, 혹은 먼저 보낸 배우자, 아니면은 가슴 한구석에 응어리로 남은 누군가의 사진인가요? 물론 사랑하는 이를 기억하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사진을 보며 여러분이 느끼는 에너지의 정체입니다. 70이라는 나이는 산천초목이 단풍 들듯 우리 인생도 아름답게 물들어가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지갑을 열 때마다 가슴을 짓누르는 슬픈 기억, 그때 내가 더 잘해줬어야 했는데 하는 후회, 혹은 나를 배신하고 떠난 사람에 대한 미움이 섞인 사진을 마주한다면 우리의 노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국인의 정서 속에 그리움은 미덕이라지만 지갑이라는 소중한 복그릇에 슬픔의 씨앗을 담아두는 것은 내 남은 운명을 시들게 하는 일입니다. 어떤 분들은 젊은 시절 가장 고생했던 때의 사진을 지갑에 넣고 다니며 이때를 잊지 말자고 다짐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스스로를 영원히 그 고통의 시간 속에 가두는 처사와 같습니다. 70대의 부부와 보풍은 평온함에서 옵니다. 지갑을 열 때마다 어두운 기운, 무거운 마음이 든다면 그것은 이미 지갑으로서의 기능을 잃은 것입니다. 돈은 밝고 화사한 기운을 좋아합니다. 주인이 슬픔에 잠겨 있는데 어느 복이 제 발로 찾아오겠습니까? 제가 아는 한 노신사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사별한 아내의 사진을 20년째 지갑에 넣고 다니셨지요. 겉보기엔 지고지순한 수뇌보 같았지만 그분은 늘 몸이 아프고 하는 일마다 꼬이기 일쑤였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여쭈었지요. 어르신, 사진 속 사모님이 웃고 계시는데 왜 어르신 얼굴은 항상 그늘이 져 있습니까?
그분은 깨달으신 듯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아내를 기리는 마음이 아니라 아내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을 지갑에 넣고 다니셨던 겁니다. 여러분, 죽은 자는 산자의 기억 속에서 평안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기억이 나의 현재를 갉아먹고 나의 노년을 우울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집착일 뿐입니다. 이제 그 사진들을 지갑 밖으로 꺼내십시오.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깨끗한 앨범에 정리하거나 햇살이 잘 드는 거실 한쪽에 액자로 두십시오. 지갑이라는 좁고 어두운 곳에 가두어 두지 말라는 뜻입니다. 대신 그 빈자리에 무엇을 채워야 할까요? 지금 이 순간 가장 환하게 웃고 있는 당신의 모습, 혹은 손주들의 해맑은 미소, 아니면 보기만 해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푸른 바다나 숲의 사진을 넣으십시오. 70대의 지갑은 희망과 현재의 감사를 담는 곳이어야 합니다. 과거의 슬픔과 악수하고 이제는 평화로운 마침표를 찍으십시오. 우리가 지갑 속의 아픈 기억들을 비워낼 때 신기하게도 얼굴에 주름이 깊어지는 대신 인자한 복등 후향이 살아납니다. 사람의 인상은 지갑 속 내용물을 닮아갑니다. 구질구질하고 슬픈 것들을 비워낸 자리에 맑은 기운이 감돌 때 비로소 진정한 노년의 풍요가 시작되는 법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지갑이 몰라보게 가벼워지고 깨끗해졌을 겁니다. 영수증의 불안도, 타인의 허세도, 과거의 슬픔도 털어냈으니 말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렇게 비워진 지갑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남은 생을 살아가야 할지 그 갈무리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의 지갑이 참으로 홀가분해졌습니다. 불필요한 영수증도, 허울뿐인 명함도, 가슴 아픈 옛 사진도 다 비워냈으니 말입니다. 지갑이 가벼워지니 어떻습니까? 손끝에 닿는 가죽의 촉감이 전보다 부드럽게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많은 분이 비우면 가난해지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십니다. 하지만 제가 장담하건대 70대의 부는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남기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지갑 속에 잡동사니를 버리는 행위는 단순히 청소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고 남은 세월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 스스로에게 선포하는 의식과도 같습니다. 이제 비워진 그 자리에 우리가 채워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유와 존엄입니다. 70대가 되어 돈에 휘둘리지 않고 사람에 연연하지 않으며 과거에 매이지 않는 삶, 그것이 이 땅에서 가장 귀한 노년의 부자입니다. 돈이 수천억 있어도 지갑 속에 미련과 불안을 가득 담고 있다면 그 사람은 가난한 노인일 뿐입니다. 반대로 지갑에 10,000원짜리 몇 장뿐이라도 그 마음이 맑고 투명하다면 온 천하가 그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말씨를 바꾸고 걸음걸이를 가다듬으십시오. 누군가 나를 무시하거나 자식들이 내 마음을 몰라줄 때 지갑 속에 품었던 그 도끼들을 기억하지 마십시오. 대신 비워진 지갑처럼 여러분의 마음도 너그럽게 비워두십시오. 그럴 수도 있지. 허허, 그렇구먼 하고 넘길 수 있는 여유가 바로 70대의 가장 큰 재산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갖춰야 될 품격이지요. 한국의 옛 어른들은 안빈낙도 안빈낙다를 말씀하셨습니다. 가난 속에서도 즐거움을 찾는다는 뜻이지만 현대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는 불필요한 욕심을 덜어내어 평온에 이르는 길입니다. 70 이후의 삶은 저무는 해를 바라보는 시간이 아니라 가장 온화한 빛으로 세상을 비추는 시간입니다. 내 지갑이 깨끗해지면 내 주변의 기운도 맑아집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나를 돕는 인연이 나타나고 생각지도 못한 복락이 찾아오게 마련입니다. 제가 긴 세월을 살며 깨달은 가장 큰 진리는 인생은 결국 빈손으로 돌아가는 연습이라는 점입니다. 지갑 속 물건 몇 개도 버리지 못하면서 어떻게 그 거대한 죽음이라는 문을 평온하게 넘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행한 이 작은 정리는 훗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아주 가볍고 아름답게 떠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예행 연습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동년배 여러분, 그리고 이 길을 미리 준비하는 후배 여러분, 부디 돈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과거의 포로가 되지도 마십시오. 지갑을 가볍게 유지하듯 당신의 영혼도 가볍게 유지하십시오. 매일 아침 깨끗해진 지갑을 확인하며 오늘도 나는 참으로 넉넉하다고 스스로에게 말해 주십시오.
당신의 그 맑은 기운이 자식들에게는 축복이 되고 이웃들에게는 위안이 될 것입니다. 저도 이제 이 이야기를 마치고 제 낡은 지갑을 한번 더 들여다보려 합니다. 혹여나 욕심이 다시 고개를 들지는 않았는지, 미련이 몰래 숨어들지는 않았는지 말입니다. 인생은 흐르는 강물과 같아서 쥐려하면 빠져나가고 손을 펴면 온전히 담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70대를 가난이 아닌 풍요로, 한탄이 아닌 환희로 바꾸는 귀한 계기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든 한강변을 산책하듯 그렇게 편안하고 당당하게 걸어가십시오. 여러분의 앞날에 건강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건강하십시오.